안녕하십니까, 부수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현상과 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또 쓸데없는 게 나오긴 했어요. 자, 현상과 인화 시작하겠습니다. 자, 흑백 현상, 이제 현상이 뭐냐면요. 우리가 그 전 시간에 배웠던 이제 담광 유제에 나왔던 이제 할로게나 은 있죠. 은이 그 AGX, 뭐 BR이나 CL이나 I나 이것들이 빛을 받으면 검게 변화가 됩니다. 실제로 검게 변화하진 않아요. 이제 빛을 받았다고 해서 얘가 검게 변하려면 현상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제 우리 은수저 이제 검게 변한다고 했잖아요.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 근데 이제 필름 같은 경우는 촬영이 되게 단시간에 이루어지죠. 우리 현대의 필름은 뭐 8,000분의 1초 뭐 이런 식으로 되게 1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촬영이 감광이 되는데 그 은 입자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제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입자로 바꿔주는 게 현상입니다. 그걸 현상이라고 하는 거고, 자, 흑백 현상 같은 경우에는 크게는 현상 정지 정착의 과정이 있는데, 이제 실제로 할 때는 이제 선수세, 물에 한번 적셔주는 과정이 있고, 현상액을 넣고 현상을 하고, 이 현상액을 빼고, 그다음에 정지액이라는 걸 넣어서 현상을 정지시키고, 이 정지액을 또 빼고 정착액을 넣어서 이 은 입자들을 정착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씻어서 건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을 갖고 있어요. 현상액부터 얘기를 할게요. 이제 현상액은 잠상을 가시성으로 바꿔주는 약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잠상은 촬영이 된 필름에 있는 은입자가 잠상이에요.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상. 그 다음에 가시상은 눈에 보이는 상. 잠상은 아직 현상이 되지 않은 은입자. 가시상은 현상이 된 은입자입니다. 자, 할로게나 은이 빛에 반응해서 잠상을 이루는데 이것을 검은색 금속 입자로 환원시키는 약품을 현상액이라고 하고, 이 환원시키는 과정을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자, 현상 약품에 현상 주약이라는 게 있어요. 이 현상 주약이 뭐냐면 이 현상액을 이루고 있는 주된 성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 세 가지 약품이 있는데 메톨이라는 약품이 있고요, 하이드로퀴논이라는 게 있고, 페니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섞이냐에 따라서 이제 현상액이 결정이 되는데, 자, 이 현상, 이 메톨, 하이드로퀴논, 페니돈 등의 특성은 뭐냐면, 메톨은 자, 섀도우와 하이라이트가 동시에 현상이 됩니다. 현상이 될 때 필름에 있는 섀도우부터 하이라이트까지 한 번에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조 현상액이라고 합니다. 콘트라스트가 낮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검정색부터 흰색까지 있는 이제 10단계로 되어 있는 거를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10단계가 이 10개의 단계로 보여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메톨 현상액으로 현상을 하면 이 검정색과 흰색이 이 대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걸 연조라고 하는 거고, 현상액에 따라서도 이 필름, 촬영된 필름의 콘트라스트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메톨의 특성은 연조 현상액이다. 그 다음에 하이드로퀴논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하이라이트가 먼저 현상이 되고, 섀도우는 이 현상되어진 하이라이트에 작용해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도 차이가 큽니다. 라고 책에 돼 있어요. 저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라고 책에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이드로퀴논은 경조를 이룬다. 이렇게 외우시면 될 거고요. 자, 페니돈이라는 게 있는데 메톨보다 현상 능력이 약합니다. 그런데 하이드로퀴논과 섞으면은 PQ라는 현상액이 돼요. 메톨하고 하이드로퀴논을 섞으면 MQ라는 게 되는데, 이 PQ가 MQ보다 현상 능력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옛날에는 PQ라는 현상액은 필름에 썼고요, MQ라는 현상액은 인화지를 현상할 때 썼어요. 인화지도 현상이라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렇게 나눠 놓고 썼어요. 그리고 MQ로 현상을 하면 조금 이제 콘트라스트가 낮고 PQ로 현상하는 콘트라스트가 세진다,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옛날에. 저도 좀 많이 옛날 얘기라 20년 이상 된 얘기라서 제 기억은 잘 안 나요, 사실. 어쨌든 현상 주약에는 요 세 가지가 있고, 요 세 가지는 요런 특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외우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현상에게는 아까 현상 주약이 나왔잖아요. 현상 주약 외에 산화 방지제 같은 보조제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상에게 산화를 막아주는 거예요. 이 산화가 뭐냐면요,
현상액은 알칼리성을 띄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알칼리성을 띄고 있는데 이 현상을 하게 되면은 이게 중화가 되겠죠. 점점 옅어지게 되는데 그거를 좀 막아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상액을 좀 더 오래 쓰게 해준다. 이제 그렇기 위해서 산화 방지제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현상 촉진제는 요런 것들이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현상 주약의 환원 작용을 돕는 보조제입니다. 이런 수산화나트륨, 탄산나트륨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시험 문제에 다음 중 현상 촉진제의 성분이 아닌 것은 해서 뭐 수산화나트륨, 탄산나트륨, 분사, 암모니움 이렇게 해갖고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자, 현상 억제제. 현상을 촉진하는 약품이 들어가는데 이번에도 억제하는 약품이 또 들어간대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저도 왠지 모르겠는데 이 현상이 너무 급격하게 반응을 하면 제대로 된 사진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억제제가 들어간다고 해요. 촉진시키는 게 들어가는데 억제가 또 들어가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어쨌든 억제제라는 게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취약칼륨, 요오드 칼륨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현상작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음 중 억제제 성분이 아닌 것은 했을 때 수산화나트륨, 뭐 취약칼륨, 요오드 칼륨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아니면 뭐 맞는 것은 했을 때 수산화나트륨, 탄산나트륨, 붕사, 요오드와 칼륨 중에 억제제는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외우고 넘어가실게요. 자, 제가 반대로 얘기했네요. PQ 현상액이 나왔는데 PQ 현상액은 인화지용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 오래돼서 좀 헷갈렸어요. 이거 제가 정리하면서도 외우지 않았네요, 제가. 죄송해요. 어쨌든 PQ 현상액은 인화지용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피로도가 적어서 많은 양을 처리할 수가 있다. 필름 현상액이 강하기 때문에 많은 양을 처리를 해도 뭐 고른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자, 현상 시간을 연장해도 입자의 영향이 적다. 제가 아까 MQ랑 PQ 얘기하면서 뭐 이거는 연조, 이건 경조 얘기했잖아요. PQ 현상액이 연조 현상이기 때문에 현상 시간을 길게 해도 콘트라스트 입자의 영향이 적다는 얘기예요. 이 현상 시간이 길어지면 원래 이 은 입자가 회색을 띄어야 되는데 현상 시간이 길어지면 더 검어지겠죠. 이제 그게 그런 영향이 적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콘트라스트가 강해지지 않은 이 PQ 현상 자체가 연조기 때문에 콘트라스트가 강해지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증감 현상이 가능하다. 이 증감 현상이 뭐냐면요. 원래는 필름의 감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디지털 카메라는 감도를 내 맘대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필름 카메라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감도가 정해져 있죠. 36카트짜리 필름을 넣었으면 다 계속 100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갖고 있는 필름이 100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가 어두워요. 그래서 강제로 400으로 놓고 촬영을 합니다. 그러면 이 필름은 투스톱 언더로 촬영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현상 과정에서 현상 시간을 더 길게 하던가 현상에게 온도를 올리든가 해서 더 끌어올립니다. 이거를 증감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증감 촬영을 했을 때는 증감 현상을 해야지만 제대로 된 필름이 나옵니다. 제대로 된 사진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거를 증감 현상이라고 하고 이 PQ 현상액은 증감 현상이 가능한 현상액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아까 증감 현상 얘기할 때 현상 시간이 나왔잖아요. 자, 약품마다 필름마다 현상 시간이 다릅니다. 자, 필름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약품이에요. 약품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A라는 약품을 사용을 합니다. A라는 약품을 사용을 하는데 필름이 바뀌면 코닥 필름과 일포드 필름, 후지 필름 이런 식으로 필름이 바뀌면 현상 시간도 그에 맞춰서 달라져야 돼요. 똑같은 현상액을 쓰더라도 아니면 똑같은 필름을 쓰더라도 약품이 바뀌면 코닥 약품이랑 후지 필름 약품이랑 일포드 약품 이렇게 약품의 종류가 바뀌면 또 현상 시간은 또 바뀝니다. 자, 같은 약품과 같은 필름을 써도 온도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집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현상 시간은 짧아져요. 온도가 낮아지면 현상 시간은 길어져요. 근데 이 온도에 따라서 현상 시간에 따라서 이 농도와 콘트라스트가 달라지고 예를 들어서 온도가 높은 곳에서 짧은 시간 현상을 하면 입자가 거칠게 나와요. 사진이 좀 거칠게 나온다는 얘기고 현상 온도를 낮추고 현상 시간을 길게 가져가면 이 입자가 좀 곱게 나옵니다. 이제 그런 특성이 있어요. 현상을 할 때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같은 약품이어도 그리고 같은 필름이어도
약품의 농도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집니다. 이 약품을 이제 원액이 있고요. 그 원액을 또 희석해서 사용을 해요. 뭐 예를 들어 물을 1대1로 희석을 한다거나 뭐 1대2로 희석을 한다거나 물 2의 현상의 1, 물 4의 현상의 1, 물 9의 현상의 1 이런 식으로 그 희석 비율이 있어요. 그 비율에 따라서도 현상 시간이 또 바뀝니다. 자, 같은 필름이어도 감도가 다르면 이제 감도를 다르게 촬영하면 현상 시간이 이제 바뀝니다. 아까 제가 증감 현상 말씀드렸던 거예요. 증감 현상. 100짜리 필름을 400으로 촬영을 하면 그만큼 시간을 늘려줘야 돼요.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교반이라는 게 나왔는데 교반 뭐냐면 섞어주는 거예요. 자, 필름을 이제 우리가 기계에서 현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사진관에 가면 기계가 있었죠. 그 기계 안에서 이 약품을 섞어주는 게 있습니다. 이 약품을 섞어주는데 이 섞어주는 이유는 약품이 불균일 화합물이에요. 이 안에는 이제 되게 많은 약품들이 있는데 그 비중들이 달라서 가만히 놔두면 가라앉는 게 있고 뜨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기적으로 섞어줘서 고르게 현상이 되게끔 도와주는 게 교반이고요. 이 교반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균일하게 현상이 되지 않고 그래서 얼룩이 진다고 표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필름에 지금 현재 이게 필름에 이제 약품이 고여 있으면 필름이 가만히 있으면 어느 부분에는 현상 쥐약이 많고 어느 부분에는 보조제가 많으면 여기는 현상이 덜 되고 여기는 현상이 많이 되겠죠. 그런 얼룩이 생긴다는 거고, 자, 교반을 해줌으로써 현상 작용을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흑백 필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수동으로 이제 현상을 하면 교반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 필름의 콘트라스트가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본인만의 교반 방법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30초에 한 번 정도 뒤집었다 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번 뒤집었다 놓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현상하는 영상이 따로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냥 구경 삼아서 한번 봐주세요. 그런 거를 교반이라고 한다. 시험 문제는 교반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다음 중 교반과 관련돼서 옳은 것은 했을 때 교반을 하지 않아도 이제 얼룩이 지지 않는다, 얼룩이 진다, 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반에 대한 거는 이 정도는 외우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현상액의 필요가 나왔는데, 자, 현상액을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면은 이 약품의 농도가 연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예를 들어서 이 약품을 가지고 우리가 뭐 같은 온도에서 감도 100짜리 이 필름이 현상할 때 10분이 걸린다고 했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10분 동안 현상을 해도 현상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피로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현상액의 피로도가 높아지면은 현상액을 추가해 줘야 돼요.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아니면 교환을 해줘야 돼요.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번 희석한 약품은 한 2롤까지는 사용을 해요. 2롤 이상은 사용 안 해요. 하지만 2롤 이상 사용해도 현상은 될 거예요. 근데 그냥 제 습관이에요. 뭐 낭비일 수도 있는데 2롤 이상은 절대 현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본인만의 데이터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쓸데없죠. 자, 이제 현상을 했으면 그 다음 과정이 정지 과정인데, 자, 스탑베스라고 해요. 그래서 1.5%에서 2% 정도의 농도를 갖는 빙초산액을 사용을 합니다. 굉장히 강한 산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상액이 알칼리성이에요. 근데 여기에 강한 산성을 넣으면 중화가 되겠죠. 그래서 중화시킴으로써 이 현상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정지 뒤에 오는 정착 과정이 있는데 이 정착액은 산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칼리성에 띠고 있던 현상액을 뺐겠지만 이 알칼리 성분이 남아 있는 곳에 산성의 물질을 집어넣으면 그 산성 물질이 알칼리성으로 중화가 되겠죠. 그러면 정착액의 피로도가 올라갈 거예요. 이 정착액의 피로도를 중간에서 정지액이 더 강한 산성을 이용을 해서 정착액이 받을 스트레스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정지액입니다. 이 정지액의 가장 큰 역할은 현상 작용을 정지시킨다는 거예요. 요거를 알고 넘어가실게요. 자, 정착, 픽서라고 하는데 정착을 해야 되는 거는 이 필름의 현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현상을 했잖아요. 정지를 했죠. 현상을 하고 정지를 하고
필름을 보면 빛이 받은 부분은 바뀌어 있어요. 환원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빛이 받지 않은 부분은 그냥 필름, 우리가 처음에 촬영하기 전에 넣었던 필름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요. 투명하지 않고. 근데 이 정착액을 집어넣으면 그 부분들을 씻어서 투명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 과정이 정착액이고, 정착 과정이고, 자, 이 빛이 받은 부분을 현상액으로 환원을 시켰어요. 가시상으로 잠상을. 근데 이 정착을 하지 않으면 이것들이 다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영구적으로 정착시키는, 여기 정지라고 했는데 영구적으로 입자를 정착시키는 과정이 정착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픽서, 고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말로는 정착시켰다고 해서 정착이라는 용어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자, 방금 정착 얘기했는데 그 정착에 쓰는 게 정착액이죠. 이 정착액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성분이 있는데 티오황산 나트륨, 이제 이거를 하이포라고 부릅니다. 이런 정착 주약이 있고, 자, 티오황산 암모늄이라는 이제 주약이 있는데 이거는 이 하이포보다 2배 빠릅니다. 정착 속도가. 하지만 보존성이 나쁘대요. 요런 특징이 있어요. 요거 두 가지만 외우고 계시면 정착액에 관한 시험 문제는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끝으로, 아주 끝은 아니지만 이제 이 약품 처리를 했잖아요. 필름들에 이제 현상에 정지액, 정착액 약품 처리를 했는데 이 약품들이 남아 있으면 맨 마지막에 사용한 약품이 산성액이에요. 산성약품. 그러면 산성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부식을 일으켜요. 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씻어주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수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약품을 제거하는 과정이고, 수세가 완전하지 않으면 변색이나 퇴색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부식 같은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이제 필름이나 사진을 버릴 수가 있죠. 자, 보통 수세는 흐르는 물에서 30분에서 60분 정도의 흐르는 물로 씻어줍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치환 수세법이라는 걸 쓰는데, 자, 트레이나 탱크에 이제 필름 현상하는 탱크가 있어요. 제 현상 그 영상 보시면 나와요. 이제 그런 탱크에 물을 받아서 버리는 과정을 하는 게 치환 수세고, 이 치환 수세 말고 이제 화학적 수세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세 촉진제와 같은 약품을 사용을 해서 좀 더 빠르게 이제 수세를 하는 걸 화학적 수세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수세의 종류는 이제 흐르는 물로 하는 흐르는 물 수세, 그다음에 치환 수세, 화학 수세가 있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건조하기 전에 포토플로라는 걸 또 해야 되는데, 이 포토플로는 뭐냐면요, 약간 비눗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의 표면 장력 현상을 이제 없애주는 거예요. 비눗물을 넣으면 표면 장력이 사라져요. 그래서 물방울 모양이 이제 건조했을 때 물방울 모양이 생기지 않게끔 방지해 줍니다. 포토플로를 하게 되면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포토플로를 하지 않고 우리가 건조를 했어요. 근데 필름에 먼지가 묻어 있어요. 그러면 다시 씻어내면 그 먼지 떨어집니다. 근데 이 포토플로를 하게 되면은 그 먼지가 제거하기 어렵게 돼요. 이런 주의사항이 있고요. 건조 같은 경우에는 먼지가 없는 곳에서 자연 건조를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전용 건조기가 있습니다. 필름 건조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신속하게 건조할 수 있는데, 건조기 같은 경우에는 캐비넷처럼 생겨가지고 그 안에 그 드라이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 헤어 드라이기 같이 열풍이 나와요. 그래서 뜨거운 바람으로 만지는 게 이제 건조기, 이제 자연 건조가 아니고 전용 건조기를 이용해서 건조하는 건 이제 열풍 건조를 하게 됩니다. 자, 현상과 인화가 모두 다 끝나서 이제 사진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 후에 할 수 있는 후처리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도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자, 보력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름 현상을 했는데 현상액의 피로도가 높아져서 현상이 덜 됐거나 온도가 낮아서 덜 됐거나 시간이 짧아서 덜 되었을 때, 그러면 현상 부족으로 농도나 콘트라스트가 낮은 결과물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완해 주는 게 보력이에요. 어떻게 하는지는 생략할게요. 감력은 반대예요. 보력에 너무 과다 현상이 되고 너무 과다한 노광으로 인해서 콘트라스트가 세졌을 때 이것을 보정하는 것이 감력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색이라는 게 있는데, 자, 필름 이제 인화를 했어요. 흑백 인화를 했어요, 우리가. 그러면 하얀색과 검정색만 남아 있겠죠. 이것을 색상을 입혀주는 게 이제 조색이라는 건데,
조색액이 따로 있고요. 그래서 세피아 톤으로 색을 입혀주는 걸 조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진, 옛날에 박물관 같은 데 가면은 흑백 사진인데 갈색을 띠고 있는 사진이 있을 거예요. 그게 세피아 조색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조색을 왜 하냐면 사진을 조금 더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조색 과정이고, 조금 이제 색상을 입혀줌으로써 좀 이제 단조로운 것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이유도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조색을 하는 원인 중에 옳지 않은 것을 했을 때 내구성을 떨어뜨려서 사진을 보관을 용이하지 않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게 답겠죠. 자, 증감이 나왔는데 아까 제가 증감 현상 계속 얘기했죠. 필름의 원래 감도보다 높은 감도로 촬영을 했을 때 현상 시간이나 온도를 올려서 부족한 노광 시간을 보충해주는 현상법이 증감 현상입니다. 증감의 반대도 있어요. 감감. 예를 들어서 400짜리 필름을 빛이 너무 많은 곳에서 지금 필름이 400밖에 없는데 100으로 찍게 되면 현상 시간이나 온도를 낮춰서 밑으로 현상을 하는 게 감감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스포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포토샵에서 이제 이런 저 얼굴 더럽잖아요. 이런 거 이제 고르게 해주는 거, 이제 우리가 이제 도장 툴이나 이제 뭐 힐링밴드 툴 같은 걸 해주잖아요. 그거를 아날로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감 같은 걸로 칠하기도 하고 필름에서 칼 같은 걸로 깎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옛날에는 필름이나 인화지에서 우리가 그거를 잉크나 물감이나 뭐 칼이나 이런 거 가지고 깎아서 점을 없앤다거나 뭐 칠을 해서 뭐 입술을 좀 더 빨갛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했어요, 옛날에 실제로. 그런 거를 스포팅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를 외우고 계시면 몇 문제 정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자, 여태까지는 흑백 현상을 말씀드렸고, 지금부터 칼라 현상 말씀드릴 건데, 칼라 현상에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현상법이. E6랑 C41이라는 이제 프로세서가 있는데, 이거는 코닥 필름에서 만든 이제 현상법이고, 후지 필름이나 아그파나 뭐 다른 메이커로 가면 이제 좀 다릅니다. 하지만 이 이름이 다를 뿐이지 원리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E6라는 이제 필름 현상법은 리버셜 필름, 컬러 리버셜 필름을 현상하는 현상법입니다. 그래서 1차 현상을 하고 반전을 현상을 하고 발색 현상을 합니다. 그리고 조정, 표백, 정착, 수세 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컬러 리버셜 필름을 현상하는 게 E6고요. C41, C41은 네거티브 필름 현상법이에요. 그래서 발색 현상, 표백, 정착, 수세를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C41이라고 해놓고 요거를 이제 리버셜 필름 현상법이다 해놓으면은 그게 틀린 거겠고, E6는 이제 네거티브용이다 이렇게 되면 그게 틀린 거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확대기가 나왔는데 이 확대기가 뭐냐면요, 필름이 작잖아요. 그 필름을 우리 이제 사진은 크잖아요. 작은 필름을 이제 크게 뽑는 거를 확대 인화라고 하고, 그렇게 해주는 기계를 확대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름을 걸어서 인화지 노광하는 장치고, 이제 원리는 빔 프로젝터와 비슷해요. 빔 프로젝터 이제 우리가 멀리 쏘면 커지고 가까이 쏘면 작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확대기의 종류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세 가지, 네 가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산광식이 있고 집광식이 있어요. 산광식은 확대기 안에 전구를 확산하는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빛을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이 산광식 확대기의 특징으로는 필름의 흠집이나 먼지를 강하게 표현하지 않아서 인화물에서 조금 덜 두드러지게 해주는 거예요. 아예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조금 덜 보이게 해주는 특징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콘트라스트를 좀 연하게, 같은 조건이어도 집광식보다는 산광식 쪽이 조금 더 연하게 나옵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자, 집광식은 산광식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콘덴서라는 걸 이용을 해서 전구의 빛을 모아주는 방식으로 산광식에 비해서 빛이 강하고 필름의 흠집이나 먼지를 강하게 나타냅니다. 산광식보다. 그래서 콘덴서는 뭐냐면 렌즈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림을 준비를 못했는데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전구가 위에 있고 이제 이렇게 반원으로 되어 있는 렌즈가 두 개 있고, 그다음 그 밑에 렌즈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빛을 모아주는 콘덴서가 장착되어 있는 확대기는 무슨 확대기인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 다음 중 집광식 확대기의 특징이 아닌 것은 해서 확산 박스가 있어서 빛을 부드럽게 만들어 준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문제가. 그래서 제가 지금 대충 넘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상 이 시험에 제가 몇 번씩 말씀드리지만 정말 외워야 되는 부분을 정리해 드리는 방송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영상에 나와 있는 이것들을 조금 정리해서 외우시면은 그나마 책을 다 보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쉽게 합격에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외우고 시험을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현상과 인화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노출기하고 악세사리를 한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